증인이 제시된 메모가 여인영이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위 메모는 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좌관이 작성했고, 옮겨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이거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아까 뭐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방금 올려놓은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물어보셨던 거에 그럼 검거 요청과 위치 추적이 같은 거냐? 방금 보면 검거를 요청하는데 그 검거 요청이 하나가 위치 추적이었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적혀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차 옆에서 이 메모를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긴 들었다라고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은 메모는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제가 구겨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죠. 네, 증인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제시 자료는 아직 채택이 안 된. 아니 아까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아니에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아까 뭐 빼고 다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 속에 127의 2는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게 127의 2 홍장원 명단 메모. 메모가 아니라 그 보좌관 진술서입니다. 보좌관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띄워놓으신 부분은 저 부분은 저희가 부동의 지금 그러면 120 알겠습니다. 127의 2는 인정하고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그다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9-1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139-1은 지금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 보좌관을 청구를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세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세 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증인은 이 증인이 이 메모의 우상단에는 16명이라는 글자 이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죠. 원래는 14명, 16명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네,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겠습니다. 이 메모를 제출한 것은 12월 11일 검찰 조사가 마치고 나서고요. 이건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박선은 의원실에서 제공한 것이고요. 이 명단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날 증인이 정보부에 가서 그 진술을 하셨고 박선은 의원이 이 김어준 뉴스공장은 12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제공된 이 명단에는 14명과 16명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박선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했을 때는 왜 14명인지 16명인지 특정되지 않다가 우리 변호인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날
여인영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적다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에 있는 내용을 옮기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14명인 것 같기도 하고 16명인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질 건데 중간에 제가 적으면서 뭐 조금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라면서 왜 다시 복귀했냐? 아무리 그래도 일단 지시를 받은 부분이고 사령관에게 들은 부분이니까 그 정리는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단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의 진술대로 여인영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면 당시에 급박하고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럼 사람 이름을 쭉 불러줬을 텐데 네. 전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노총위원장 그렇죠. 이라고 방금 제가 직책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름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옮겨 적은 거라고 했죠. 사실 저는 그러면 이 명단은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아니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시는데 저 그냥 사실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1번 그리고 받아 일조- 적었다. 받아 적었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서서 전화를 받으면서 빠르게 받아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 더구나 제 질문은 그 사람 이름을- 이름이 아니라 왜 직책으로 써 있었냐 이걸 여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서 생략하시죠. 네. 그 옮기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증인 김명수가 시간이 누구 갑니다. 예, 메모 옮겨 하단에- 적는 과정에서 메모 하단에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조과라고 써 있었는데 중요도에 따라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를 했는데 그럼 1조 2조 축차 검거라고 했는데 1조와 2조가 누군지는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1조와 2조를 1조 2조로 나눠서 축차 검거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명단을 볼 때는 1조가 누구, 2조가 누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명단을 쭉 불렀습니다. 네, 증인은 방첩사 내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이걸 불러준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네, 상황을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서 그 계엄 당일 22시 53분경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네. 제가 대통령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대통령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보고 드렸다라고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불과 20분 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다가 국정원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22시 53분경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줄 알고 증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네. 그 국정원 다음 조태영 원장님께서 국무회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대통령이 이미 뵙고 왔다는 말씀도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태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죠. 네. 그래서 36강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은 그 22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그 국무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당시에는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고 그 국정원장 부재시의 그 직무대리인 1차장인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전화할 테니 대기하고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전화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를 도와라. 방첩사령관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증인의 워딩과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어디 있는 말씀이십니까? 이건 대통령의 말씀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갖고 잘